속도와 가속도. 속도와 가속도라고 나와 있는데, 자, 속도. 자, 속도라고 하지 말고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속력은 뭐분의 뭐라고 했죠? 속력은 뭐분의 뭐? 시간분의 거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르진 않습니다. 그쵸? 자, 이걸 먼저 딱 놔둬주시고 우리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며 지나갈게요. 엄밀히 따지자면 속력과 속도는 다른 거지만 수학에서는 어쩐다 속력 속도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며 보겠다. 그래서 물리와는 살짝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속력이라 속도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항상 나오는 단위라기보다는 항상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시간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수학에서는 이 시간을 갖다가 보통 t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t. 자, 얘를 t라고 쓰게 되는데 자,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를 봐 보니까 시간을 보통 t라고 표현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 거리라는 녀석은 거리라는 표현보다도 우리가 어떤 표현을 좀 쓸 거냐면요. 여기서는 위치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위치. 왜 위치라는 표현을 쓸 거냐면 거리라는 표현보다는 위치라는 표현을 사용할 텐데 그 이유가 뭐냐. 위치는 시간에 따라서 얘가 어디에 있다 하면서 시간과 직접적으로 연결 가능하잖아요. 거리 같은 경우는 시간과 연결이 되기는 해. 근데 반드시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속력을 알아야 돼요. 그쵸? 시간만 관련된 게 아니라 속력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표현하기가 조금 시간만으로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위치라는 것은 t가 1일 때 얘가 2m 왔어. 그러니까 시간 2초일 때 얘가 2m 왔어. 시간 4초일 때 얘가 4m 왔어. 6초일 때 얘가 6m 지점에 있어. 딱딱딱 위치는 말하기가 편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위치라고 해주고 이 위치를 갖다가 x라는 문자를 사용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연관성을 한번 살펴보자면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t가 1일 때 위치가 1m야. t가 2일 때 위치가 2m야. t가 3일 때 위치가 3m야. 라는 얘기를 했죠.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졌죠. 그쵸? 그러면 이 위치라는 것은 시간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함수에서 등장한 표현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함수에서 여러분들이 y는 fx라는 이 표현, y는 fx라는 이 표현, 얘는 뭡니까? y가 x한테 영향을 받아요. 그쵸? x가 누구냐에 따라서 y 값이 계속 달라져요. 그쵸? 그럼 반대로 생각합시다. 여기로 다시 돌아갑시다. x라는 녀석은 t의 영향을 받죠. t가 변하면 x 값이 자꾸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 x라는 녀석을 표현을 할 때 함수식처럼 ft라고 사용을 해도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아시고 나서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리라는 말을 했는데 거리. 자, 시간분의 거리라고 했는데 시간이라는 것도 뭐냐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선생님이 2초 후라는 말을 했어요. 2초 후. 2초 후라는 것은 시간의 변화량을 미리 말해준 거죠. 그렇죠? 2초에서 4초까지라고 하면서 정확한 시간대를 딱 얘기해 준 게 아니라 2초 후라는 말을 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시간을 어느 정도 변했느냐라는 것을 말해줬을 때 뭐라고 하냐면 이걸 뭐냐? 델타 t라고 합니다. 델타 t. 변화량을 우리는 항상 기호로 델타라는 표현을 써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x라는 것은 위치라고 했는데 델타 x라는 표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x의 변화량인데 여기서 재미난 게 뭐냐면요. 봅시다. 선생님이 여기에서 1초일 때 1m에 있었어요. 근데 3초일 때 3m에 왔다고 합시다. 그럼 선생님의 위치의 변화량은 어떻게 돼요? 1m에서 3m가 됐으니까 몇 m? 2m가 되겠죠. 재밌는 게 뭐냐? 위치의 변화량이 누구를 표현해준다? 거리를 얘기해준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 델타 t분의 델타 x라는 것이 뭐라고 써져 있냐? 평균 뭐라고 써졌어요? 평균 속도라는 말로 써져 있습니다. 그쵸? 자, 이게 뭐냐? 자, 그래서 시간의 변화량분의
그 거리의 변화량이라는 것인데 위치의 변화량, 정확히 따지면 위치의 변화량이고 거리라는 것인데 이제 이걸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델타 t라는 녀석은 뭐 더 바꿀 필요는 없지만 원래의 우리가 x라는 녀석을 ft라고 쓰자 그랬죠. 그쵸? 그럼 이거를 변화량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해주냐면 fx 플러스 델타 t 빼기 fx라고 해주면 이게 뭐가 될까요? 그 변화량만큼의 간 시간, 거리, 위치에서 원래 있었던 위치를 빼주겠다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평균 속도를 갖다가 델타 t는 fx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x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위치의 변화량은 누구와 똑같다? 거리와 똑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얘를 지금 평균 속도라는 말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잠깐 우리 미분에서 배웠던 거 생각을 해봅시다. 미분에서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 배웠죠. 얘도 엄밀히 따지면 특수한 시간과 거리라는 특수한 조건들 때문에 얘를 속도라는 표현을 했지만 얘도 엄밀히 따지면 평균 변화량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왜? 시간의 변화량과 위치의 변화량을 비교해 놓은 거니까. 그쵸? 그러면 여기서도 당연히 뭐가 존재하겠어요? 순간 속도라는 말이 존재하겠죠. 순간 속도. 자, 순간 속도는 그럼 어떻게 돼요? 분모에 있는 변화량이 거의 변하지 않을 때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줬습니까? 앞에다가 누를 붙여서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갔을 때 델타 t분의 fx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x 라고 풀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자,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라는 게 어떤 것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서 이 시각 t의 속력 v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쵸?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걸 좀 얘기를 해볼게요. 뭐냐면 속도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v를 많이 사용합니다. v. 그쵸? v를 사용하는데 이 v를 놔두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속도 v라는 것은 보통 이걸 뜻하거든요. 순간 속도를 갖다가 우리가 v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그럼 얘는 v를 이렇게도 표현을 하네 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쵸? 근데 봅시다. 얘는 우리가 봤을 때 이거 뭐예요? 지금 미분에서 배웠던 정의대로 하자면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f' 뭐 x 또는 f' t라고 쓰면 되겠죠. 아, 근데 영어는 이렇게 좀 바꿉시다. x라는 표현보다 x를 ft라고 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자체들을요 다 x가 아니라 t라고 이렇게 좀 쓸게요. 좀 여러분들 헷갈릴 것 같으니까 다 t라고 좀 쓰겠습니다. 그럼 얘를 갖다가 f't라고도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써도 되겠죠. 왜? t라는 식을 지금 미분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의 표현법이 이제 나와요. 자, 봅시다 여러분. 얘는 실제로 x라는 녀석을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x를 미분할 거야. 어떤 문자로? t라는 문자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거야. 왜? x는 누구로 이루어진 식이기 때문에 t로 이루어진 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전에 배웠었던 그 y는 fx라는 식으로 써줬을 때 그 f'x라는 녀석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요. 얘 원래 fx라는 녀석 원래는 y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쵸? 나는 y를 미분할 거야. 누구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문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미분할 거야 라고 써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잠깐만 또 얘기. y랑 fx랑 똑같다 했죠. 그럼 y 자리에다 그대로 누구를 넣어줘도 되겠어요? fx를 넣어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 어떻게도 쓸 수 있다라는 거? 아, 그러면 얘는 dft 해주고 dt라고 써주면 되구나 라는 겁니다. 표현은 dt분의 dx, dt분의 dfx라고 썼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는 얘는 독특하게 분자 분모순으로 그냥 쭉 이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읽을 땐 뭐라고 읽으면 된다? dx, dt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좀 예외적으로 읽는 케이스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라고. 다음 보겠습니다. 원래 변화량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델타 t분의 델타 x라고 표현했죠. 근데 순간 변화량, 순간 속도라는 것은 변화량이 어디로 간다 했죠? 0으로 간다 했죠. 그쵸? 지금 게다가 우리는 지금 델타 t분의 델타 x라는 걸 이렇게 풀어 쓴 거잖아요. 그쵸? 이거 그대로 써주고 앞에다가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갔을 때 이렇게 쓰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얘를 여행 중에서 분자를 풀었은 게 위에 있는 식들이다 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할 게 있습니다. 정리를 할 게 뭐냐면 위치라는 녀석을 위치라는 녀석을 한번 미분해주면은 뭐에 대한 개념이 나온다고? 뭐가 나온다? 속도에 대해서 식이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세요. 왜? 원래 위치 가산식이 ft였잖아요. 그쵸? 근데 속도는 뭐라고 써줬어요? 지금 f't라고 써줬죠. 그쵸? 그래서 위치를 미분해주면 뭐가 된다? 속도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하나 더 가자면 속도를 미분해주면은 이게 바로 뭐가 된다? 가속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있는 7번의 내용, 7번에 3번 시각 t에서의 가속도라고 나와 있는데 가속도는 누구를 미분한 꼴이에요? v't라고 써져 있죠. 즉 속도를 뭐한 거다? 미분한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문제가 실제로 되게 어려워 보이긴 한데 별거 아니라는 것을 그 밑에 있는 조그마한 얘 써져 있는 거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점에서 출발하여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예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원점에서 출발한다라고 했으니까 원래의 위치는 0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원래 처음 위치는 0이야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X는 뭐라고 나왔어요? T 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마이너스 2t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표현했잖아요. 얘는 지금 t로 이루어진 식이죠. 그래서 우린 얘를 뭐라고 써도 된다고? ft라고 써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물어본 거 뭐예요? t가 3일 때 뭐를 구하래요?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래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위치죠? 위치를 미분 한 번 하면 뭐가 된다 했어요? 속도가 된다 했죠. 미분 한 번 해보겠습니다. f'x, f't. 자, f't 해주면 어떻게 돼요? 3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2라고 나오겠죠. 근데 우린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t가 몇일 때라고 했으니까 3일 때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몇 대입해주면 돼요? 3을 대입해 주시면 돼요. 알았죠? 3 대입해주면 27 마이너스 18 빼기 2라고 해서 얼마가 나온다? 7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여러분, 가속도도 구하라 했죠. 가속도는 뭐예요? 얘를 한번 속도를 한 번 더 뭐 해주면 돼요? 미분해주면 되겠죠.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한다라고 해서 나중에 배우는 표현이긴 하지만 미분 두 번 했다 해서 한 번 프라임을 더 붙일게요. 자, 얘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6t-6이라고 되겠죠. 나는 그때 t가 3일 때를 원하는 거니까 3이라고 써줘서 18-6에서 얼마가 나온다? 12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속도와 가속도를 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세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 넘어가서 보면은 뭐가 있냐? 시각에 대한 길이, 넓이, 부피의 변화율이라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럼 먼저요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먼저 깔고 가야 하는 지식. 길이를 표현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떤 문자를 썼습니까? L이라는 문자를 써요. 알겠죠? 그 다음 넓이를 표현할 때는 어떤 문자를 많이 씁니까? S를 씁니다. 부피를 나타낼 땐 뭐를 많이 쓰죠? V를 많이 씁니다. 그쵸?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줄 테니까 잘들 봐보세요. 첫 번째, 길이. 시각에 대한, 시각이냐? 시각 아니냐? 시각이구나. 길이에 대한 변화요. 시각에 대한 길이의 변화를만 한번 해볼게요. 그럼 뭡니까? 뭐냐면, 얘들아 봐봐. 길이야. 길이. 원래 길이가 요만해, 이 분필이 있어. 내가 2초 만에 요만큼 딱 늘려버렸대. 그럼 얘는 얼만큼 변한 거니?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시간분의 늘어난 길이 해주면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그래서 걸린 시간, 내가 이만큼 잡아당긴 시간 델타 t라고 써도 됩니까? 안 됩니까? 델타 t라고 써도 되겠죠. 그 다음 변한 길이라고 했으니까 길이의 변화가 되는 양을 표현한다. 델타 L이라고 써도 돼요? 안 돼요? 델타 L이라고 써도 되겠죠. 자 이렇게만 써주면 뭡니까? 평균 변화율이에요. 알았죠?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이제 순간입니다. 내가 이렇게 빵 잡아당긴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순간 변화율, 길이에 대한 순간 변화율은 얼마니? 라고 해준다면 여기다가 리미트, 델타 t가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라는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쵸? 길이에 대한 그 이제 변화량을 찾아낼 때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좀 얘기를 해줄게요. 여기서 길이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뭐가 나오냐? 이 L이라는 녀석을 반드시 T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실 줄을 알아야 돼요. 표현하실 줄 알아야 돼요. L을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넓이에 대한 변화율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얘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시간의 변화량 분의 넓이의 변화량을 쓱하니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뭐 해주면 됩니까 여러분? 내가 순간의 변화율을 알고 싶어. 그럼 리미트 델타 t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라고 해도 되겠죠. 근데 여기서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 이 s라는 녀석을 누구로 표현 가능해야 된다? f, t, t에 관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표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부피에 관한 내용이다. 부피도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여러분? 부피 델타 t분의 델타 v라고 써주면 되겠죠. 근데 얘도 내가 순간 얼만큼 변하는지를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델타 t가 0으로 봤을 때 라고 해주고, 역시 부피 또한 누구에 대한 표현? 시간에 대한 표현을 반드시 해줘야지만이 문제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변화율 문제를 푸는 방법에서 t초 후의 관계식을 세운다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t초 후의 관계식을 세운다라는 게 길이, 넓이, 부피 같은 것들을 t에 관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양변의 t에 대한 미분을 한다. 왜?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분과 똑같은 개념이다 라고 했으니까 미분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주어진 조건에 대입한다. 맞아요. 그냥 조건. 예를 들어서 뭐 t가 2, t가 3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그 t 적정한 t를 대입해서 문제를 푸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 있는 개념은 아직 몰라요. 여러분들 이렇게만 봐서는 전혀 감이 안 와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혹시 길이에 관한 얘기, 부피에 관한 얘기, 넓이에 관한 얘기가 나왔을 때는 내가 무조건 누구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것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아셨죠? 자 그럼 넘어가셔서 179페이지에 필수 예제 3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33번. 자 원점을 출발하여, 자 여러분 또 원점이란 말이 나왔네요. 그럼 얘는 스타트점이 어디란 소리야? 0이라는 소리겠죠. 원점이란 말 했으니까. 그쵸? 자 여기서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t초의 위치가 x는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이라고 나왔어요. 그때 답을 답하여라. 1번 t는 3일 때 t는 3일 때 점 P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여라. 여러분 이거 위치에 관한 식이죠. 쌤이 위치 한 번 하면 뭐가 미분 한 번 하면 뭐가 된다 했어요? 그 다음에 속도를 또 미분해주면 뭐가 된다 했어요? 가속도가 된다 했죠. 오케이, 이 식을 미분하면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위에 있는 식을 미분하면 속도에 관한 식이 되겠죠. 속도는 3t 제곱 마이너스 6t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쵸? 지금 속도에 관한 표현이니까 선생님 V라고 쓴 거예요. 원래 F'T라고 썼잖아요. 그쵸? 이렇게 쓸게요. 근데요, 여러분 봅시다. 간혹 가다가 해설지 같은 데 보면은 속도 V라고 해놓고 여기를 T라고 써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속도는 누구로 만들어진 식이야? 지금 누구로 이루어진 식이야? T로, 속도는 T로 이루어진 식이야 라고 표현해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볼게요. fx, 이거 뭐예요? 이 f라는 것은 뭐예요? x로 이루어진 식이야 라는 뜻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도 v라는 거에 조금만 의미를 더 붙여가지고 속도라는 녀석이 누구로 이루어진 식이다? 시간으로 이루어진 식이야 라고 해서 vt 이렇게 쓴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t가 3일 때라 했으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누구만 대입해주면 돼요? 3만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7 빼기 18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로 구하는 게 누구예요? 가속도라 했죠. 가속도는 속도를 한 번 더 뭐 하자 했어요? 미분하자 했죠. 가속도를 미분하면 a예요. 그러면 6t-6입니다. 근데 역시나 얘도 t 자리에 3을 대입한 거니까 18 빼기 6을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되겠죠. 그쵸? 가속도는 여러분 속도는 v라고 하는데 가속도는 a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a라고 쓴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9하고 12가 나온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근데 여러분 이거 볼게요. 2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위치를 구하여라. 자, 여러분 볼게요. 운동 방향이 바뀌다라는 것을 우리 현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머릿속으로 다른 것들 생각하지 말고요. 선생님이 지금 움직이는 것만 좀 잘 봐주세요. 알았죠? 자,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걷고 있어요. 이건 앞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이거 근데 선생님이 뒤에 있는 뒤통수 방향으로 이러면 뒤로 가는 겁니다. 그쵸? 선생님은 이렇게 앞뒤로밖에 못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선생님이 운동 방향이 바뀔 때를 여러분들이 잘 봐보세요. 이렇게 가죠. 그러면 여러분들 딱 보였던 게 뭐가 있어요? 앞으로 가다가 여기서 멈칫하고 뒤로 갔죠. 멈칫한다라는 것은 이제 앞에 가는 것을 쓱 멈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의 성격이 뭐가 되겠어요? 앞으로 되게 잘 가다가 갑자기 멈췄어. 끼익하니 멈췄어. 그럼 이때 속도가 얼마예요? 그렇죠.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은 속도가 0이 될 때를 찾으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하,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은 누가 0일 때를 조사해라? 속도가 얼마 되는 거? 0이 되는 걸 조사하는 말과 똑같은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냥 여기에 있는 속도 구한식 3t제곱 마이너스 6t가 몇이 되는 거? 0이 되는 거 찾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인수분해 해주게 되면은 3t t-2는 0이라고 나오니까 t의 값이 0하고 2가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을 또 봐봅시다. t가 0, 0초란 소리예요. 0초는 뭐예요? 아직 출발 안 했어요. 그럼 0은 절대 될 수 없겠죠. 운동 방향이 바뀌고 그런 게 아니잖아. 아직 출발도 안 했으니까. 그럼 당연히 답은 누가 되겠다? 2가 되겠다라는 걸로 알 수 있겠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t는 2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바꿀 때의 위치를 구하여라 했으니까 그럼 t가 얼마일 때? 2일 때의 위치. 여기다가 몇 대입? 2를 대입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럼 2 대입하면은 8 빼기 10이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34번입니다. 34번.
좀 쑥스럽긴 한데 여러분 책 옆에다 이거 좀 써주실래요? 옆에다가 중3 이라고 씁시다. 중3 엄청 많이 봤어요. 중3 때. 중3 때 여러분들 이걸 뭐를 봤었냐면요. 그냥 얘로 그 공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그것만 봤습니다. 최대값 구하라는 소리예요. 식 봐보세요. 이거 S가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죠. 그럼 우리 이거 무슨 제곱식? 안전제곱식에서 여러분들이 최대값 구했어요. 그쵸? 근데 그것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세부적인 걸 한번 다뤄보겠다는 겁니다. 자, 중3 때, 그러니까 중3이라고 써놨으면 그 옆에다 이것만 써주세요. 최대값, 최고 위치, 최대 위치, 가장 최고점, 그것만 물어봤던 문제예요. 아셨죠? 최고점. 중3 해놓고 옆에다가 최고점 것까지만 써놓으세요. 중3 때는 최고점 구하는 것까지만 했어요. 즉 중3 내용만 가지고 있더라도, 즉 2차 함수만 정확히 풀 수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최고점 구하라는 건 전혀 푸는데 지장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문제 가보자. 자, 지면으로부터 25m 위치에서 처음 속도 20m/초로 똑바로 위로 던진 돌의 t초의 높이를 sm라고 한다면 s는 25 플러스 20t 마이너스 5t 제곱이 성립한다. 앞에서 서술되어 있는 지면으로부터 25m 위치, 그 다음에 처음 속도가 20m/초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걸 다 신경 꺼도 되는 아주 좋은 식이 나온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앞에 있는 조건을 토대로 해서 그 움직인 거리, 위치 있죠. 그 위치를 이미 t로 다 표현을 해줬어요. 더 이상 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조건들 딱 그것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랬을 때 봅시다. 1번 뭐 구하래요? 던진 후 3초. 오, 그럼 t가 얼마일 때 조사? t가 얼마일 때? 3일 때를 조사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그쵸? t가 3일 때의 뭐하고 뭐를 구하라?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랍니다. 그럼 얘를 뭐 하면 되겠어요? 얘를 미분합시다. 자, 얘를 미분해주면은 20-10t가 되겠죠. 그럼 여기 속도를 구하는 거고,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0이라 써지겠죠. 자, 여러분 그럼 t에다가 3 대입합시다. t에다가 3 대입해주면 v3은 얼마? 오케이. 그 다음에 a3은 얼마? t가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에 안 보이죠? 대입할 거 없잖아. 그냥 마이너스 10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 마이너스 10, 가속도도 마이너스 10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문제 봅시다. 다음 문제에 이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것은 몇 초 후인지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를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봐볼게요. 얘는 지금 뭔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를 물어본 거죠. 그쵸? 자, 여러분들이 공을 위에다가 샥 던진다고 해봐요. 공을 던진다 하면은 공이 위로 이렇게 슉 갔다가 중력의 영향에 의해서 속도가 점점점 느려지죠. 그러다가 최고점에서 슉 멈췄다가 쭉 떨어지죠. 그럼 최고점에 도달한 것은 속도가 얼마일 때? 0일 때. 똑같은 방향이 나왔죠. 왜? 공을 쏘아 올리면은 올라갔다가 내려가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잖아요. 최고점에 도달한다라는 얘기는 곧 공을 위로 던졌을 때는 공을 던졌을 때 위에서 내려왔다 아래로 떨어지는 거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것을 이렇게 높이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게 아니라 가장 높이 도달했을 때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알았죠? 그럼 우리는 속도가 0이 되는 걸 찾으면 되겠구나. 즉 속도식인 20-10t가 얼마가 되는 거? 0이 된 데를 조사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t가 얼마예요? t가 2가 된다는 소리죠. 그쵸? 2초일 때 뭐를 구하라 했어요 지금? 최고점에 도달하는 게 몇 초 후인지 구하라니까 t는 2라고만 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잠깐만 스톱. 근데 여기 지금 문제가요. 최고점에 도달할 때라고 했죠.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했다고 했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이거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죠. 완전제곱식 한번 바꿔볼게요. 완전제곱식 바꾸기 위해서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20t 플러스 25라고 쓸 수 있는데 완전제곱식 바꾸려면 여기까지만 필요하죠? 마이너스 5씩 묶읍시다.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4t. 여러분 완전제곱식 되려면 절반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4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5 t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5라고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중3 때 어떻게 했냐? t가 얼마일 때? 얘를 0으로 만드는 거. 2초일 때
최대값 얼마나? 45m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때요? 중3 때 풀이로 풀더라도 최고 지점에 도달하는 거 찾을 수 있죠. 근데 방향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접근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얘는 그냥 속도가 0인 걸 한 방에 찾으면 더 간단하잖아요. 그쵸? 됐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중3 때 걸로도 풀 수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배운 거를 최대한 이용해서 풀자 해서 나는 이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주고 싶은 거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배웠던 것이 이런 데에서 이렇게 사용되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중3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이 돌이 땅에 떨어질 때의 속도를 구하여라. 땅에 떨어진다? 여러분 땅에 떨어졌어요. 뭐예요 그럼? 돌덩이의 위치가 땅에 있다고 하니까 몇 미터예요? 그렇죠. 얘가 얼마나? 0이다라는 거예요. 얘가 0이다. 오 그러면 이거 뭡니까 지금? 일단 2차 방정식 풀어야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5 싹 나눌게요.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나오니까 t 얼마입니까? 플러스 1 t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나와서 t는 얼마다? 5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5초일 때 0이 된다는 거예요. 5초일 때 이게 땅바닥으로 툭 떨어진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그때 뭐를 구하라 했어요? 속도를 구하라 했죠. 이 t가 5라고 나왔으니까 속도식에다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v 5는 얼마가 된다? 뭐 마이너스 30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걸 얘기합시다. 지금 속도에서 플러스가 지금 마이너스가 계속 나왔어요.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속도에서 표현을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건 단지 그겁니다. 방향이 반대다.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반대다. 딱 그 정도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만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마이너스 답이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알았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0m라고 해서 이 상황을 잠깐 봐보면 5초일 때 이렇게 공이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땅바닥에 딱 찍는 거잖아요. 그쵸? 이 마이너스는 뭐를 말하는 거다? 아, 땅바닥으로 떨어졌을 때의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표현한 거구나. 그럼 위로 올라갔을 때는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플러스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쵸? 그렇게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4번 이 돌이 최고 높이로 도달할 때의 평균 속도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속도? 평균 속도 동그라미. 자 그럼 이 상황은 또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맨 처음에 지면에서 공을 던진다 그랬죠. 지면에서 공을 던지기 전에는 그러면 초는 몇 초예요? 0초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S라는 것도 얼마가 되겠어요? 0이 나오겠죠. 왜? 지면이니까. 근데 최고점 아까 찾았습니다. 최고점은 T가 얼마예요? 2가 되죠. 그쵸? 그 다음에 S가 얼마라고 아까 구했었죠? 45라고 구했었죠. 그쵸? 그럼 봅시다. 평균 속도란 건 뭐야? 속도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이었잖아요. 속도의 변화량 2 빼기 0에서 얼마? 2 분의 위치의 변화량 얼마? 45 해서 뭐 22.5 이런 식으로 써도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 아 지면으로부터 쏘리 합니다. 0이 아니라 25네요. 왜? t가 0 대입해보세요 여러분. 빵빵 해서 누구만 났습니까? 25죠. 미안해요. 그러면요 얘는 뭐냐면 25m에서 먼저 던졌다는 소리야. 25m에서 문제를 내가 제대로 읽었어야 되는데 문제를 좀 깜빡했네요. 미안합니다. 그럼 여기가 25가 되니까 45 빼기 25 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20 되겠죠? 그래서 약분해주면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평균 속도는 그래서 10이다 라는 걸 쓸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럼 다음 넘어갑시다. 35번 자 별표 3개 학교 측에서 맨날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맨날 나한테 질문했던 내용이에요. 시험 기간만 되면. 아 여러분들이 아니죠. 여러분들 선배들이 맨날 시험 기간만 되면 물어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여부분은 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냐면요. 이런 종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좀 난해한 부분이 한 군데가 발생을 합니다. 그 난해한 부분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 잘 봐주세요. 자, 35번입니다.
키가 165cm의 사람이 지상 3m 높이의 가로등의 바로 아래에서부터 똑바로 4분 90m의 속도로 걸어갈 때 다음을 구하여라. 자, 여러분 그러면 상황인지. 자, 여기 가로등이 있다라고 할게요. 이게 몇 미터라 했어요? 3m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3m. 그 다음에 키가 얼마인? 165인. 키가 165인 사람이 있어요. 좀 그러냐? 금방 사람이야. 알았지 얘들아? 사람이야. 트리 이런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그 가로등 아래에서부터 똑바로 매분 90m의 속도로 걸어갈 때래요. 자, 그럼 이렇게 걸어간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됐죠? 자, 그럼 1번. 이 사람의 그림자 끝의 움직이는 속도. 이쪽을 그림자 끝의 움직이는 속도. 힘들죠? 세상에 사람이 움직이는 속도를 내 구해보다가 그림자가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나는 거예요. 대신 하는 거 봐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움직인다 했으니까 사람이 이미 이만큼 왔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람이 이만큼 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가 이만큼 왔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그림자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그림자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림자라는 것은 빛이 통과를 못한 부분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가 요렇게 간다라는 것은 머리 바로 위에 가니까 여기는 다 밝겠지. 근데 이제 이 사람 몸통을 딱 지나가는 요 부분들은 전부 다 어떠겠어요? 이 부분들은 전부 다 까맣게 나오겠죠. 그쵸?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뭔 말인지를 이해를 했으니까 이제 얘기를 하기가 좀 쉬워져요.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뭐가 돼요? 그림자의 길이가 되겠죠. 자, 그림자 길이. 근데 퀴즈. 여러분, 그림자 길이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모르죠. 미지수 두세요. x라고. 괜찮죠? 괜찮죠? 그 다음 여러분 볼까요? 얘는 뭐예요? 얘가 의미하는 건 뭐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움직인 거, 걸어간 거리죠. 사람 근데 속도 뭐라고 나왔어요? 매분 90m라고 했죠. 그 다음에 시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여기까지 오는데 지금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봅시다. 여기는 일단 그 개념 자체가 뭐냐면 그 사람이 걸어온 거리예요. 거리는 뭐 곱하기 뭐? 성력 곱하기 시간이죠. 이 거리를 갖다가 90t라고 써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죠? 내가 아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요, 여러분. 거리 같은 것들은 뭘로 표현하는 게 편해야 된다? t에 관한 식, 시간에 관한 식으로 표현한 게 유리하다 그랬어요. 문제 풀 때. 되셨습니까? 자, 그럼 몇 가지 썼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의 키가 얼마라고 했죠? 165라고 했나요? 1.65라고 써도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서 봅시다. 전봇대와 지면은 당연히 몇 도 이루어요? 90도 이루죠? 자, 사람도 지면에 서 있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90도다라는 얘기를 해요. 수학에서 표현을 했을 때. 그러면 여기에 있는 큰 삼각형과 여기에 있는 조그마한 삼각형은 서로 뭐를 이룹니까? 닮음을 이룬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닮음비를 이용해서 3대 큰 삼각형의 높이 대 작은 삼각형의 높이, 즉 3대 1.65는 자, 이거는 그러니까 큰 것 대 작은 것 순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큰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 얼마? 90t 플러스 x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 작은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 얼마? x라고 쓰면 되지 않을까요? 됐죠? 그럼 이제 봅시다. 우리 비례시킬 때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계산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두 개를 곱해주게 된다면 1.65 90t 플러스 x는 3x라고 쓰셔도 되겠죠. 1.65인데 1.69라고 했네요. 자, 됐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거 이제 뭐 해주면 돼요? 잠깐 3으로 나눠지네요. 3으로 나누면 여기가 0.55라고 되겠죠.
그쵸? 3으로 나눠지면 여기가 이제 90t 플러스 x는 x라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 양변에다 100을 곱할게요. 왜? 계산 편하게 하려고. 양변에 똑같이 100 곱해주게 되면 55. 그 다음에 90t 플러스 x는 100x라고 써도 되겠죠. 그쵸? 그랬더니 5로 약분해도 되겠네. 5로 약분해주면 여기 얼마 나옵니까? 11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나옵니까? 20x 나오죠. 11을 분배해 줄게요. 자, 11 곱하기 90t라고 쓸게요. 일부러 이렇게 쓴 겁니다. 그다음에 플러스 11x는 20x라고 쓸 수 있겠죠. 그쵸? 여러분 그럼 양변 x 우변으로 넘겨주게 되면 자, 9x는 11 곱하기 90t가 되겠죠. 9가 약분 되네요. 그러면 x는 얼마라고 나와요? x는 110 곱하기 t라고 쓰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x에 관한 식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한테 구하라는 게 뭐였죠? 구하라는 게 뭐였죠? 그림자의 뭐였습니까? 그림자의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봅시다. 자, 보세요. 거리죠. 속도 구하려면 뭐 해야 돼요? 그렇지. 미분하면 얼마예요? 이거 미분하세요. t에 관해서 그럼 얼마? 오케이. 답은 110. 이렇게 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 거리죠. 시간이죠.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거리는 뭐 곱하기 뭐예요? 속시잖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에서 속력 110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배운 내용 그대로 위치를 미분하면 속력이라고 했잖니. 그치? 그래서 속력 110이야 라고 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이 문제 풀 때 알았죠? 보통 자, 선생님이 왜 이걸 이렇게 해주냐면요, 여러분들이 여기 풀 때요 학교 책들에서나 일반 프리집에서 뭐라고 하면 여기를 x 여기를 y 두 개로 놔 문자를 헷갈려.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알았죠? 내가 표현할 수 있는데도 표현해요. 근데 표현이 불가능한 곳에서만 x를 두세요. 근데 그 x는 마침 내가 구하라는 한 곳이잖아요. 미지수를 둘 때는 내가 구하라고 한 녀석을 미지수로 두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내가 구하라는 것을 표현하기가 불가능하면 내가 구하라는 것과 연관된 애를 미지수로 두면 문제 풀 때 매우 편해집니다. 아시겠죠? 그것들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 많이 훈련을 안 해봐가지고 미지수 두는 훈련들을 많이 안 해봐서 이렇게 힘들 수가 있으니까 몇 번 풀어보셔야 돼요. 알았죠? 좀 숙달시켜야 됩니다. 자, 다음 2번 볼게요. 2번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림자의 뭐를 구하래요? 그림자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죠. 그림자의 변화율. 그쵸? 잠깐만. 선생님이 지금 구한 건 뭐냐? 1번 답을 내가 지금 110을 여기에 110인데 지금 1번 110이 아니에요. 2번이 110인데 지금 1번을 내가 110이라고 해버렸네요. 그쵸? 미안합니다. 정정을 할게요. 그럼 우리는 맨 처음에 뭘 할 거냐면 2번을 먼저 한 겁니다. 2번을 먼저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2번을 먼저 한 거고, 자, 1번 이거 2번 풀이에요. 2번. 말을 하다가 보니까 1번하고 2번하고 헷갈려 버렸네요. 그쵸? 쏘리합니다. 일단 1번 풀이는 110이라는 걸 우리가 구했어요. 그쵸? 그러면 2번 풀이는 도대체 어떻게 구하냐라는 건데, 사람의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 자,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한데 여러분들한테 이걸 얘기해 볼게요. 지금 내가 구했던 거는 뭐냐면 진짜 온리 누구만 생각한 거예요. 그림자만 생각한 거죠. 온리 지금 그림자의 변화율만을 얘기한 건데, 얘 문제에서는 그림자의 끝을 보러 왔어요. 그림자의 끝. 이거를 얘기를 안 한대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기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가면 바로 밑에 있어요. 그럼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근데 사람이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림자가 점점 어때요? 길어지게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그걸 이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자, 여러분 책풀이에 있는 거를 그대로 활용을 할게요. 보세요. 여러분 책풀이에 있는 게 뭐라고 나왔냐면, 비례식이 세워졌는데 3대 1.6은 3대 1.6. 여러분들한테 말한 3대 1.65 이거 말한 거죠. 그쵸? 이거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y 봐보세요. y 여기 전체예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
y-90t라고 나오네요. 근데 y-90t 여기 전체에서 얘를 뺀 거니까 x네요. x. 얘 x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이렇게 우리 써도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책에 있는 그대로 표현하자면 맞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거 내가 계산을 잘못한 거니? 계산 잘못한 거 없죠, 지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3대 1.65는 자, 전체 90t 플러스 x 대 x라고 해가지고 구해요. 그쵸? 근데 봅시다, 여러분. 일단 x가 그래서 110t까지 우리가 구한 거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속도가 뭐라고 했었죠? 110이라고 했었죠. 그쵸?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서의 속도가 110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냐? 지금 x가 움직이는 녀석을 내가 110t라고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림자 끝이라는 것에 뭐라 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움직이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랑 얘를 다 더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림자가 여기서부터 되는 거니까. 그쵸?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두 개를 더해주면 그림자 끝의 속력이 되겠죠. 그림자가 만들어진 게 쭉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림자 끝이 가는 곳을 다 찍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씁니까? 200t라고 쓰면 되겠죠. 그쵸? 일단 그림자의 끝에, 그림자 끝의 위치를 200t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지금 뭐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뭐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림자 끝에 속력을 구하라 했으니까 얘를 갖다 뭐 해주면 된다? 미분해주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 미분해주면 얼마 나온다? 200이 나온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정합시다. 그림자의 끝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림자의 끝은 여기서부터 발생이 되니까 이 전체의 위치를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200t라고 쓴 건데 그림자의 변화율이라고 하게 된다면 그림자의 변화율이라고 한다면 그림자가 여기가 없어지겠죠. 이제 여기가 없어지니까 이 부분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을 구해서 우리는 뭐라고 쓴다? 110이라고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여기 35번 문제가 정말 중요하니까 꼭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36번 봐볼게요. 내가 봤을 때 35번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 36번부터는 제법 할만합니다. 자, 36번.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의 파문이 인다. 맨 바깥쪽 파문의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20cm의 비율로 커질 때 돌을 던지고 나서 3초 후 바깥쪽 파문의 넓이의 변화를 비율을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파문의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20cm의 비율로 커질 때라고 했어요. 그럼 원이 있는데 동심원이 생긴다 했는데 그 원의 반지름이란 녀석이 어떻게 된다? R이라고 표현한 것보다 20t라고 표현하는 게 괜찮겠지요. 그쵸? 자, 그럼 20t라고 썼습니다. 20t라고 쓰고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물어봤던 거는 이 넓이의 변화율을 물어봤어요. 넓이의 변화율. 여러분 그럼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 파이 R 제곱이죠? 파이 해주고 얘 제곱해주면 돼요. 얘 제곱해주면 얼마 나와요? 400t 제곱이라고 써지니까 400t 제곱 파이라고 써지겠죠. 그쵸? 이게 뭐라고? 넓이라고요, 넓이. 그쵸? 근데 우리 이것의 뭐를 구하라? 변화율을 구하라 했잖아요, 변화율. 이것의 순간 변화율. 그럼 뭐 해주면 돼요? 그냥 델타 t분의 요거 델타 S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앞에다 뭐 붙여야 했어요? 델타 T가 0으로 갔을 때라고 했죠. 이거는 뭐냐? 그냥 이 델타, 이 S라는 녀석을 뭐 해주자? 2분의 준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 나옵니까? 800 파이 T라고 써지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넓이의 변화율은 얼마가 된다? 넓이의 변화율 800 파이라고 써주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몇 초라고 했어요? 3초라 했죠. 그럼 t 자리에 누구 돼? 3. 그렇지. 그럼 답은 얼마 나온다? 2400. 그렇죠. 그래서 2400 파이가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냥 식물 여러분들이 세울 줄 알면은 2분에서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도 말고요. 그 이외의 것들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뭐 해주시면 되겠어요? 속도 이외의 것이 나왔을 때는
넓이라든지 부피라는 것을 시간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주고 미분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조건에 맞는 적정한 수를 대입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다음 37번 갈게요. 잠깐만. 37번 하기 전에 이것 좀 합시다. 자, 이거 외우셨어요? 이거 외우셨겠죠, 당연히. 이거 다 까먹었죠? 그쵸? 다 까먹었으니까 여기 한 겁니다. 자, 9의 건널비는 4파이r 제곱이고요.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r 세제곱. 꼭 기억해 주세요. 알았죠?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을 모르면 못 푸는 문제여서 미리 먼저 써드린 겁니다. 자, 그랬을 때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자,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구 모양의 풍선에 공기를 넣으면 반지름의 길이가 매 초 1cm씩 커진다라고 한다. 그럼 여러분 잠깐만. 원래 반지름이 처음엔 얼마였단 소리? 2였단 소리. 근데 매 초 얼마만큼? 1cm만큼 늘어난다 했죠, 반지름이. 그럼 이거는 플러스 1t라고 써도 돼요, 안 돼요? 되겠죠? 오케이, 그럼 부피 구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지름을 이제 표현했습니다. 0초일 때는 2 반지름이, 1초일 때는 반지름이 3, 2초일 때는 4 이런 식으로 표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랬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 되었을 때? 6이 되었을 때래요. 여러분 그럼 t가 얼마예요? 4가 되겠죠. 그쵸? 일단 시간을 구한 겁니다. 그럼 t가 4라는 소리예요. 그랬을 때 1번 봅시다. 뭐 구하래요? 건널비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럼 여러분 쌤이랑 이거 해볼까요? 건널비부터 구해봅시다. 4 파이 r의 제곱인데 r 자리에다가 2 플러스 t의 제곱 쓰셔도 되겠죠. 뭐 전개하셔도 되고요. 곱의 미분법 쓰셔도 되고요. 그 자기들 맘입니다. 자, 근데 곱의 미분법 좀 씁시다. 얘가 그러면 건널비 s예요. 변화율 구하라 했으니까 얘를 미분해줘야겠죠.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4파이 일단 그대로 쓰시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합성함수 미분법이잖아요. 그쵸? 그랬을 땐 여기 바깥에 있는 거 먼저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거 미분하면 얼마예요? 어차피 1 되겠죠. 그쵸? 그래서 1 하니까 뭐 뒤에 쓸 필요 없습니다. 근데 나는 t가 몇일 때예요 지금? t가 4일 때의 건널비를 원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뭐를 대입하면? 4를 대입하면 건널비 변화율이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t 자리에 그대로 4를 대입합시다. 그러면 8파이 곱하기 6이 되니까 얼마가 된다? 오케이, 48파이가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됐죠? 자, 다음 2번 갑시다. 자, 2번에서는 뭐를 구하래요, 이번에?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 했죠. 그럼 부피 구합시다. 우리 부피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된다 했죠? 3분의 4 파이 r의 몇 제곱? 세제곱이라고 했죠. 그럼 얘도 미분해야겠죠? 얘 미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자, 일단 3분의 4 파이 써주시고 합성함수 미분법은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일단 3을 앞으로 슉, 그 다음에 2 플러스 t에 이제 차수 하나 내려주시고 안에 있는 거 미분해서 곱해주고. 근데 안에 있는 거 미분해봐야 얼마예요? 1이겠죠. 놔두자. 약분되네요. 그래서 얘는 4파이 2 플러스 t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이제 t 자리에다가 누구를 대입하면? 4를 대입하면 되겠죠. t 자리에 4를 대입해 주시면 4파이 곱하기 얼마? 36이라고 써지겠죠.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된다? 144파이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되셨죠?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